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새벽 5시 53분입니다. 자, 오늘 금융권 세미나가 좀 예정돼 있어서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총 2.2조 원을 마쳤고요. 이건 분명히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텐데 성일하이텍의 폐배터리 사업부, 그리고 애경케미칼의 바이오에너지 사업부, 플라스틱 사업부는 제외하자 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날에 대한 부분 27만 원의 장외 거래 가게 받아간 수급들은 분명히 이 라운드 피겨를 지키려고 한다. 만일에 25만 원대 왔을 땐 한 번 더 반등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다만 이 가격에 대한 훼손은 시장이 근거를 줬을 때 지금 ETF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빠지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이제 어떤 피봇에 대한 연준 의장을 제가 주목하라고 했죠.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자, 일단 지난 영상 한번 가볍게 보고 오늘 최종 어디까지 올라갈 거고 앞으로 어떤 전망이 될 건지 볼 걸로 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맞췄다가 아니고 앞으로 전략도 이렇게 사용할 거다라는 뜻을 한번 봐주세요. 그렇죠. 이유는 이게 바로 이 논리예요. 논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자, 바닥은 찍었다 이겁니다. 자, 바닥은 찍었다 이겁니다. 오를 수 있는 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알파적인 부분은 존재해요. 왜? 자, 성일혜택과 이동케미칼의 뭐 어떤 구조로 움직일 거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있죠. 때로는 오버슈팅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한번 들어보고 뒤로 갑시다. 뒤로 한번 전개할게요, 다시. 자, 이제 내일을 바라봅시다라고 해서 두 번째 하락하는 날 제가 스톤브리지 물량을 하는데 이것도 봅시다. 시가는 분명히 32만 1천 원이죠. 라운드 피겨. 이쪽까지 끌어내리겠죠. 끌어내린다는 표현으로 다음 날을 바라봅시다라고 합니다. 내일을 바라봅시다. 자, 자,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집을 전송해 드렸죠. 합리적으로 성일하이텍과 폐배터리 사업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첫날 상장됐을 때죠. 이때도 한번 좀 일러드리는데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네. 그날은 저점에서 한번 해보자. 다 적어놨습니다. 일정도 상당히 나이 높게. 자, 요 부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스톤브리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봅시다. 이 부분은 30%의 지분 중에서 전자공시상에는 5거래일 동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나오게 되면 추가의 어떤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날은 저점에서 한번 해보자. 자, 있죠.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을 공략해보자라고 했었어요. 차트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좀 당겨서 볼까요? 자, 결국은 지나간 사실이긴 하지만 규칙을 지키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앞전에 좀 설명해 드렸던 이유는 이달은 무조건 급등을 해서 상한가를 받긴 할 겁니다라고 했죠. 270%든 280%든 상관없다. 예, 규칙을 가진데 그 다음 날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하나였습니다. 10만 원의 비상장에 있었던 부분은 5배에 대한 법칙을 3거래일 이내에 넘을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000억을 운영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를 했었습니다. 지금 경제연구소를 만들어서 제가 있고요. 채널을 빌려서 지금 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핵심을 봐야죠. 지나온 사실은 이제 있고 앞으로 봐야죠. 자, 그러면 IPO 신규 상장주를 다룰 때 지금 1점 한 4조 원, 5조 원 되죠. 2.2조 원이었죠.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전 패시브 자금이란 게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프로그램이 나갑니다. 자, 한 예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 들어서 상장된 종목들을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이런 게 있죠. 뭐 LS 머티 이게 지금 시장에 좀 하드죠. 이런 부분. 사실 이 UC라고 하는 거는 폐배터를 부정합니다. 100만 번 충전하더라도 새것 같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이거라서 사실 이 부분도 6천 원대의 비상장이라서 6배에 대한 법칙 3거래일에 다 통해요. 대부분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 룰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 물론 에코프로 머티는 공모가 하단에서 시작했죠. 이유는 코스피 200에 특례 상장하는 게 12월이기 때문에 정확히 15거래일 것만 움직여야 되고 너무 올라서 시작하면 여기에 훼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쳤었던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을 급등시켜서 공매도를 상환하기는 싫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논리가 형성됐던 거고요. 자, 신규 상장주 중에 KNS라고 따상상 한번 기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3거래일의 규칙을 동반하죠.
얘는 이제 2만 원대에 있기 때문에 8배에 대한 법칙을 제가 제시해 드렸고 반토막이 났을 때 상단에서 리바운딩이 한번 나올 수 있다. 한 요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DS 한석은 이 정도까지에 대한 어떤 이 훼손분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앞으로 봐야 될 건 사업 구조를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차트에 대한 이야기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올해 53이다만 근거 있는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지금 봅시다. 시총이 1.6조 원이에요. 예. 근데 상장됐을 때에 대한 첫날이 2.2조 원이었습니다. 제가 애경케미칼과 그다음 아까 하나 더 성일하이텍을 끄집어 온다 했죠. 성일하이텍 주가를 보게 되면 폐배터리 사업부를 봐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1차원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폐배터리 사업부 진출하겠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지금 5%채 되지 않아요. 지금은 내연기관차의 배터리, 이 망간, 아연 이런 것들을 이제 재가공해서 투입하는 역할을 한다 뿐입니다. 이때 당시 지금 주가는 훼손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성일하이텍.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시고 구독과 좋아해 주시게 되면 제가 영상을 찍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이때 선반영을 시키죠. 이때 이제 배당락 이외에 주가가 훼손되기 전에 가격은 시총을 봐야 됩니다. 시총이 대략적으로 1.6조 원이었습니다. 자, 1.6조 원. 자, 그리고 애경케미칼은 최근에 올랐어요. 화학에 대한 부분 시장에서 이쪽을 반응을 줬기 때문에 애경케미칼 사업부. 바이오 디젤 사업부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배변, 유기가스, 동물과 식물에 나오는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걸 가스로 이용할 수 있고 폐배 그 원유 있죠. 폐원유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추석을 지나게 되면 이제 식용유,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리사이클링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지금 애경케미칼 주가와 성일하이텍의 훼손 부분을 봅시다. 얘는 지금 신고가 났죠. 배당락 이때 당시의 시총을 대략적으로 한 사람은 8천억이 떨어집니다. 배당락 감안해서요. 그럼 얼마죠? 2.2조 원이죠. 첫날에 대한 얘가 이 따상상을 갈 수밖에 없는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었던 거고 5배에 대한 법칙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략은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하나마다 과거에 필드에 있었던 정확한 지금 제가 이 임팩트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해법도 이날에 대한 부분에 선반영이 되는데 똑같은 퍼센트지를 적용하면 안 되겠죠. 달라야겠죠. 그렇죠? 성일 혜택도 이때에 대한 비중의 강도는 달라야겠죠. 그게 바로 이 동사에 대한 앞으로의 주가를 제가 예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7만 원 라운드 피겨. 그냥인가요? 차트인가요? 아니죠. 기술적인 부분은 25만 원을 잠깐 깨게 되면 한 번의 반등은 오겠지만 지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죠? 자, 다른 종목을 틀어놨네요. 자, 봅시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모펀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사모펀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누구 스톤브리지라고 상장회사입니다. 상장회사인데 벤처캐피탈이죠. 플러스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하는 거고 벤처캐피탈은 상장되기 전에 기업에 투자라는 거죠. 그럼 상장되게 되면 수익을 빼야죠. 자, 이겁니다. 3개월과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보호회수가 풀리죠. 근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상장 전에 투자한 물량, 구주주 물량은 팔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고객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이문을 나눠야죠. 벤처캐피탈의 목적인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규칙의 룰에서 얘네들은 지켰다는 게 달라진 거죠. 근데 여기 사모펀드에 새로운 수급들이 들어와 있죠. 얘네들은 자 50억의 자산가가 맡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만 팔았을 때 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비상장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실제로 파악을 했고요. 자,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무상증자를 일으킬 타이밍을 보고 있을 거예요. 다만 3월과 6월에 다시 또 이제 매물이 나올 부분이 있어서 얘네들 기업에서도 지금 당장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죠. 왜?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는데 500억을 1년 동안 예, 이자 비용을 내던 거를 줄일 수 있었죠. 상장한 목적에 대해서 빚을 갚겠습니다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빚 갚자마자 갑자기 무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없죠. 첫 번째는 뭐죠?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되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뭐죠? 가격이 비싸야 되죠. 요거 하나만 성립됩니다. 시간은 3개월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벤트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변동폭을 이용한 평단가 낮추기 또는 일부분의 투자 수익은 챙겨놓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중평균과 산승평균을 봐야 된다는 오늘 이야기, 그리고 전략자료집을 보내드릴 거예요. 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성일하이텍과 이 애견 케미칼에 대한 가중평균, 산술평균, 이 어려운 말이지만 강도를 달리하면서 갈 겁니다. 예, 자료집은 제가 자 이렇게 DS 한성 1월 대응 전략, 예, 애경 성일하이텍 가중평균 적정시 총 계산이라고 적어놨죠. 청약 베이스를 올리는 방법도 적어놨습니다. 자, 유효한 영상이 되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54입니다. 예, 10년 이상의 선배님들이 거의 다 대부분 제 구독자고, 이렇게 영상을 나중에 보면 99%가 저 연령대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청약 베이스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요, 제가 기관 코드를 보내드릴 텐데 4인 이상이 증권사를 방문하시게 되면 이 코드를 가지고 뭐 1000대 1이든 2000대 1이든 지금 이 종목도 25%는 개인이, 75%는 기관이 받아갔죠. 요만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자료집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애경케미칼,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사업을 끄집어오고 바이오에너지 사업, 이건 뺍시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가장 실적이 좋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위생에 대한 부분이 강조됐을 때 코로나 2021년도에 가장 실적이 좋았고 지금은 둔합니다. 요거는 뭐 대한민국이 가장 플라스틱의 이 사용이 많죠. 오명을 갖고 있죠. 요건 세제 혜택 부분만 적용되는 거라 제외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적정 평균이 나오니까요. 이거는 시뮬레이션이 3일 정도 걸렸습니다. 예. 관련 이 사업부의 어떤 관련 섹터를 담당하는 8명의 애널리스트 후배들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적정 가치를 산출해냈어요. 그러면 이럴 동안은 반드시 그 가격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거 하나, 컨트롤 타워 600억 시장 규모의 폐배터리 시장의 컨트롤 타워 수장을 누가 만드나,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근데 이게 얘에 대한 동사의 그 애경케미칼 상인라이텍에 대한 이 가중평균대로 움직일 텐데, 중요한 건 한 번에 갈 수 없다 이거 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리바운딩이 분명히 나오고 규칙을 따를 텐데, 시장이 급락을 하든 또는 뭐죠? 요런 컨트롤 타워에 대한 산업부와 환경부의 어떤 힘겨루기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건 오버슈팅으로만 봅시다. 그러면 때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이 비중을 낮춰나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도 이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다는 신규 상장 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호에서 풀리는 부분에서는 요 과정, 요 과정, 요 과정. 이 뭐 1월 5일부터 11월 5일도 항상 이제 보호에서 남아 있거든요. 얘네들은 이런 조정을 겪으면서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건 사실 요런 그림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로봇의 날개를 달았고 전 세계 산업의 글로벌 시장의 성장성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지, 무조건이라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건 하나죠.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신고가 부분을 가기 위해서는 작전의 시나리오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탑다운 방식을 이용하는 거죠. 시장과 산업과 업종. 지금 최근 이제 나스닥 분위기도 좀 안 좋고 거래소 분위기도 안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제롬 파월이 금리를 인상 기조에서 동결을 했죠. 숨이 풀렸죠. 근데 지금 다시 피봇에 대한 부분을 따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해야 되고요. 산업은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산업군을 봐야 된다는 거죠.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폐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부분은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 안 좋아요. 침체된 전기차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배터리 다시 한번 이용해 봅시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죠. 배터리가 1,500만 원 정도 한대요. 10년에 두 번 갈면 3천만 원이죠. 침체된 수요를 끌어올리는 거죠. 이런 코멘트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앞으로 다가야 될 건 정확한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차점을 잡고 나머지 부분을 인식하는 자세는 조금 러프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급락에 나오는 부분도 한번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물론 시장에 대한 산업군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만 사실 폐배터리 사업부의 비중을 가장 크게 잡고 갈 그림이라 이 종목은 사실 단기 거래를 해야 되는 게 맞았었죠. 네, 지나간 사실이긴 하지만 앞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법을 늘려들 때 반드시 이런 만일에요 울트라 캐퍼시티에 대한 부분 정부의 지원이 더 커지고 상승률을 확대시킨다고 한다면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약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오르지 못하는 거죠. 예, 급락이 아닌. 그러면 그 회기에 대한 부분, 빠졌을 때에 대한 부분은 이문을 남기는 투자라고, 위에서 오버슈팅은
팔면서 비중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하면서 3월과 6개월 있을 이 이벤트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코스피의 어떤 뭐 패시브 150, 뭐 코스피 200에 포함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이 많은데 3, 6, 9, 12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달을 향해서 갔을 때는 2월 정도의 어떤 이벤트가 또 하나 발생될 수는 있겠네요. 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도 인생의 선배님들 하나라도 더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그래도 어떤 연륜을 가진 선배님들이라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주식타짜 단석 대응방에서 했는데요. 오늘 있었던 거죠. 진입해 보겠습니다. 시초가 부근 때 진입합니다. 문자 한 번씩 발송해 드릴게요. 특징적인 사항이 있을 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요. 뭐 애리스 머티도 사실 이게 이 울트라 캐퍼시티와 폐배터리의 이 양방성 있잖아요. 부정하잖아요. 서로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100만 번 충전이 가능하냐? 이런 거라서 자, 전일장 미국지 기술주들이 빠졌죠. 영향을 일시 받는 겁니다. 정확히 오르는 겁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오늘 오전 이거는 이 방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제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써볼까요? 지금 새벽이네요. 6시네 벌써. 자,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쭉쭉 올려드립니다. 사실 뭐 최근에 들어서 문자로 발송했던 거는 꽤나 있는데, 자, 이렇게 한 번씩 보내드릴게요. 특징장 상황이 있을 때 26일 날 라운드 피겨 49만 원, 50만 원, 라운드 피겨다 5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다. 32만 대 매수 및 종가 배팅 합시다라고 해서 26일, 27일 시초가 사모펀드 물량 잔여분 리스크 아까 벤처 스톤브리지죠. 27만 원대 장외 매수 수급 대기하세요라고 하죠. 26일, 27일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이죠. 이날 종가에 매수 한번 해보자. 반등에 팔아보자. 스톤브리지에 대한 물량은 끝났으니까 나머지 물량을 팔기 위한 어떤 과정에 대해서 집중하자. 사업부를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하고요.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소통방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AI가 설정해서 이렇게 보낼 거니까요. 평단가와 수량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으로 힘들어한다면 그 부분도 보내주시고 아니면 어떤 뭐 최근 1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연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각각 상황에 맞게끔 사람마다 MBTI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파이팅입니다. 전략 자료집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